26번. 도시는요, 도심상권, 부도심상권, 지구상권, 주거 근린상권 등 계층화된 상권을 구조 가지고 있으며 이들 상권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도시상권 구조의 계층화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론은 자, 이렇게 계층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26번에 5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이렇게 도시상권의 계층화를 나타내고 육각 형태의 배우지 모형을 나타냈으면서 도시는 도시상권, 부도시상권, 지구상권, 주거지 근린상권 등으로 계층화된 상권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상권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 그러니까 상품이 달라요. 그런 상품을 판매를 하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고요. 레일리의 소매 중력 이론은 뉴턴의 중력 이론 모형을 초기 모형이고 컨버스의 소매 인력은 두 도시 간의 상권 경계 지점을 나타내고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델은 거리 변수 대신에 거주지의 점포까지의 교통시간을 이용해서 모델식 전개를 합니다. 효용의 상대적 크기를 상업의 직접의 면적과 소비자의 거주지로부터 거리에 따라 결정하는 게 허프 상권 분석 모델이고 또 허프가 수정된 상권 분석 모델도 나타냈어요. 소비자가 어느 상업지에서 구매하는 확률은 해당 상업 직접의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그곳에 도달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주장도 했고 다항 로직은 점포 이미지 등의 다양한 점포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자, 28번. 입지의 유형을요, 공감균배의 원리나 이용 목적에 의해서 구분할 때 적응형 입지, 집재성 입지에 대한 대표적인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렇게 적응형 입지와 집재성 입지를 알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각각을 구분을 했은 거는 바로 2번이에요. 2번. 바, 나죠. 자, 바. 거리에서 통행하는 유동인구에 의해서 영업이 좌우된다. 이게 이제 적응형 입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에 통행하는 인구 그리고 동일한 업종끼리 모여 있으면 좀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집재성 입지. 바로 이것들이 점포들이 모여 있을 때 효과를 거두는 게 집재성 입지. 그래서 유사업종, 동일업종 이런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두는 게 집재성 입지입니다. 목적형 입지 한번 볼까요? 고객이 구체적인 구매 의도와 목적 계획을 가지고 방문할 때 상권 자체의 고객 창출 능력에 의해서 고객에 유입되는 집재 유형들이 이제 보면은 집재성에 포함되고 이 목적형 입지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목적형 입지입니다. 이 상권 자체의 고객 창출 능력에 의해서 고객 유입되는 집재성 입지는 집재성 입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심성 입지는요, 도시의 중심지,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에 점포가 위치한 것이 유리한 입지 유형이고, 국지적 중성 입지는 지역에 제한되어 중성 입지 유형을 나타냅니다. 29번. 점포가 위치하게 되는 부지의 위치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획지, 각지, 삼면각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획지 정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획지는 건축용 구획 정리를 할 때 한 단위가 되는 땅을 획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획지 중에서 우리가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를 각지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각지는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면각지는 없어요. 그래서 3면각지, 4면각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각지가 이제 일조와 통풍이 양호하기 때문에 출입이 편하고 광고 효과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음, 도난, 교통 등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여러 공간으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번. 경쟁 분석은요, 입지 선정 과정을 위한 필수적 활동이에요. 경쟁 점포에 대한 조사,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경쟁 점포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인데, 경쟁 점포에 대한 방문 조사가 경쟁 분석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하지 않죠. 다른 그런 사례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 같이 한번 볼까요? 상품 구색,
어떤 거 파는지 종류도 한번 보시고요. 가격은 얼만가, 품질이 유사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이런 게 유사하잖아요. 그럼 경쟁 강도가 높은 우리 회사의 경쟁 점포예요. 그리고 경쟁 점포 및 경쟁 구조를 분석할 때는 상권의 계층적 구조를 고려해서 비슷한 것끼리 경쟁해서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고 직접적인 경쟁 점포뿐만 아니라 또 은근히 견제적인 경쟁 점포도 포함하셔야 돼요. 커피숍을 운영하시고 싶으시면 커피숍끼리만 경쟁 점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음료를 마시고 싶은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과일 주스 가게도 잠재적인 경쟁 점포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잠재적인 경쟁 점포까지 조사 분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쟁 분석 이런 걸 왜 하냐? 효과적인 경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경쟁 분석을 하는 거예요. 38번 상권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회귀 분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갈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회귀 분석은요 모형의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상호 관련성이 없다는 가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충분한 표본의 수가 그런 증거에 대한 것들이 확보가 된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모아가지고 통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틀린 내용을 한번 보시면 2번 모양에 포함된 독립 변수들은 서로 관련성이 높은 게 아니라 따로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소매 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각각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점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에는 상권 내 경쟁 수준 자체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점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에는 상권 내 소비자들의 각각 특성을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권 내 소비자들이 이 점포에서 어떤 걸 구매하는지도 우리 각각 요소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다만 이 회귀 분석에서는 표본의 수가 이런 게 좀 충분히 확보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 거래 특성, 점포들의 그런 예시나 표본수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40번 패션 전문센터의 입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은 여러분들이 패션 전문센터를 갈 때 어느 쪽으로 가시냐 생각을 해보면 이게 패션 전문센터는 고소득층의 이제 거주지 여기까지만 했으면 틀렸을 거예요. 하지만 인근의 상업지역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41번 식당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술집이나 커피숍들이 있어요. 그리고 극장이 있는 곳에 식당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이런 거는 어느 입지 원칙에 해당될까요? 바로 41번의 답은 3번 보충 가능성의 원칙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고객 차단의 원칙, 보충 가능성의 원칙, 동반 요인 원칙, 점포 밀집 원칙, 접근 가능성의 원칙, 수용 가능성의 원칙, 가용성의 원칙 예시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술집 그리고 커피숍 이런 것들은 두 가지가 유사한 업종이 아니잖아요. 유사한 업종이었으면은 아마 1번 동반 요인 원칙 선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술집이나 커피숍 너무 성향이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술 먹을래? 아니 나 오늘 커피 먹고 싶은데? 이렇게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42번 상권 분석을 하고 싶어요. 이거의 직접적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여러분 가게 차리시려면요 무조건 상권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익들은 구체적인 입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잠재적인 고객을 파악해서 우리 가게에 많은 분들이 오시길 바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표적화된 맞춤형 그런 상품 구색과 판매 촉진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 점포들과의 전반적인 차별성과 우리 점포만의 차별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번도 맞는 것까지 보이시겠지만 이 점포의 접근성과 가시성을 위해서는 상권 분석이 아니라 홍보 효과 이런 것들 아니면 입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레일리의 법칙에 이용해서 C 지점의 구매력이 A 도시와 B 도시에 흡인되는 비율을 구하면 했을 때 우리가 각각의 그 소매 중력 이론 법칙이 식들이 있어요. 그 나올 때마다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B 그 다음에 A도시 인구들도 다르잖아요. B도시 인구는 100만 명, A도시 인구는 25만 명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각각의 그 A 인구와 B 인구 그리고 A와 B의 거리 A와 C의 거리 각각의 계산식에 대입을 하셨으면은 그때 쉽게 4대 1이라는 그런 숫자를 우리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44번. 도시 내에 상업 집적 시설을 단위로 해서요. 상업 시설의 규모와 상업 시설까지 걸리는 시간 거리를 중심으로 각 시설을 방문할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해당 상업 시설의 흡입력을 계산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누굴까 했을 때 바로 허프의 상권 분석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통관리사 공부하실 때 되게 이런 학자들이 자주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자들이 주장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것 중에 이제 분철해서 이렇게 그 학자들의 그런 요소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푸실 때 각각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번에 이제 허프, 도시 내의 상업 집적 시설을 단위로 하고 상업시설의 규모, 상업시설까지 걸리는 시간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업시설을 방문한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합해서 해당 시설의 흡입력, 매력도를 이제 계산하는 게 바로 허프의 상권 분석 이론입니다.